전설의 서막 조용한 밤, 깊은 산골 마을에 바람이 스며들 때면 오래전 한 이야기가 속삭이듯 떠오른다. 할머니의 무릎에서 잠이 들곤 했던 어린 시절, 어슴푸레한 조명 아래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주던 그 전설. 그때 내 눈망울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의 기억이 지금껏 내 마음 깊은 곳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 이야기는 한 마을의 평범했던 겨울날에서 시작된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고 누구도 집 밖을 나서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조상의 혼이 깃든 듯한 공포가 집안을 감돈다. 밖에서는 노란 달빛이 얼어붙은 창문을 어루만지고 마을의 늙은 나무들도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속삭인다. 한 집안의 가장 연로한 여성, 삶과 죽음을 오가며 온 마을 사람에게 끝없는 선함을 베풀었던 그녀가 오늘 밤 주인공이다. 생애 내내 남을 어루만져온 손, 숨겨진 상처들, 깊은 주름마다 서린 삶의 애환. 그런데도 그녀에게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오늘 밤 그 비밀이 마치 밀물처럼 어둠 속에서 기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길고 긴 겨울밤, 갑자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낮고 길게 울부짖는 새소리.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가족들의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깃들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릴 때마다 할머니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지고 나직한 한숨 소리가 방 안을 맴돈다.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 오늘은 무언가 달라. 그 말끝을 감춘 채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살핀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듯 더디게 흐른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날 이후 내 삶 역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오래전 한밤 마주한 할머니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슬픔, 그리고 이해 못할 운명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올려다본 하늘에는 별조차 숨었고 먼 옛날의 신화와 전설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밤이었다. 여러분은 혹시 길고도 차가운 밤, 들판을 스치는 그 바람결 뒤에 숨겨진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그 밤이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염없이 끌리는 어둠 속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경상도의 차가운 대지, 경상도의 냉혹한 땅은 그저 겨울의 한기를 넘어선 마치 영혼들마저 저미는 듯한 기운이 서려 있다. 이 고장에 내려앉은 흰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 그 속에 잠든 것은 단지 땅과 나무만이 아니다. 밤이면 바람이 울음을 삼키고 설이 낀 대지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가득 찬다. 오래된 골목과 황량한 들판 너머에는 선조들의 혼과 전설이 뒤섞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어둑한 초저녁이면 마치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리는 듯 마을 곳곳엔 설명하기 힘든 기운이 감돈다. 할머니가 나에게 들려주던 옛 이야기는 언제나 한겨울밤의 신비와 섬뜩함이 함께했다. 특히 추운 저녁, 대문 앞을 스치는 그림자나 외따로 서 있는 겨울 나무들은 그저 자연 풍경이 아닌 이승과 저승을 잇는 이정표처럼 느껴졌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눈빛들이 느릿하게 마을을 스쳐가고 누군가는 그 바람이 죽은 이들의 숨결이라 여긴다. 경상도의 땅은 오랜 세월 굵은 소금과 땀으로 일군 곳이다. 사람들은 언 땅을 부수며 하루하루 살아냈고 그 삶의 흔적은 고요한 밤에도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이 땅이 특별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일상 곳곳을 감도는 데 있다. 해가 저문 뒤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이 집 담장 너머를 스치는 듯한 소리, 장독대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기이한 냄새가 그 분위기를 한층 짙게 만든다. 마을 어귀에는 늘 향로 연기가 아슬하게 맴돌고 늙은 무당이 나직이 읊조리는 주문과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은 주민들 마음 한켠에 묘한 안도감과 공포를 동시에 남긴다. 오래된 우물물에도 깊은 산길 자락에도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눈이 내리고 또 얼어붙는 계절이면 아이들은 맘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른들은 자정이 지나기 전 촛불을 반드시 끈다. 할머니는 이 밤에는 돌아다니지 마라. 어둠 속엔 사람 아닌 걸 만날 수도 있다. 는 말을 습관처럼 속삭였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손길이 경상도 땅을 감싸 안고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가 덜 완전히 나뉘지 않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었다. 밤이면 매서운 바람 틈새로 정체 모를 그림자가 지나가고 집집마다 들리는 게 짖는 소리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혼이 아직 머물러 있다는 낡은 전설은 차가운 겨울마다 더욱 진하게 살아난다. 화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 화할머니의 고단한 일생은 마치 부산 앞바다의 사나운 파도와도 같았다.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병으로 잃고 남겨진 어린 남매들을 굶주림과 추위에서 지키기 위해 어린 등골이 휘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새벽에는 찬 우물물을 떠오고 산에 나무를 하러 오르내리며 손발이 갈라지도록 일했다. 사춘기가 올 즈음엔 이미 어린 시절의 순수함 따윈 진즉에 잊혀지고 어깨 위에는 남겨진 가족의 생계와 책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늘 힘든 일이 생기면 화할머니만 떠올렸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이 아프거나 논밭일이 엉키면 그녀의 손길과 조언이 필요했다. 그 유명한 손맛 덕분에 이웃들은 김장철이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달려왔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없는 살림에서도 쌀 한 줌, 무 한 조각이라도 나눴다. 그녀의 작은 집은 늘 굳은 손님, 배고픈 아이, 밤에 잠 못 드는 외로운 노인의 쉼터가 되곤 했다. 하지만 불행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마을에 소문난 효녀였지만 자신의 젊음을 마음껏 누려본 적은 없었다. 30대가 가까워질 무렵 결국 강가에 멀리 떨어진 집안으로 식모살이와 중매를 통해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도 별다른 인정은 받지 못하고 매일 남의 시선을 피하며 살았다. 그래도 가장 큰 기쁨은 외아들 영호를 낳았을 때였다. 영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전부였다. 어린 아들을 살뜰히 키워 허리 다 꺾이도록 논밭일과 집안일, 뒷바라지에 온 힘을 다했다. 바느질로 밤을 새우고 시집살이에 눈물도 많이 삼켰다. 손자까지 안아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 하나로 버티고 견디어낸 시간,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었다. 그 모든 고난과 희생 속에서 마음 한구석엔 항상 운명에 대한 원망과 씁쓸함도 남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화 할머니를 두고 천성이 인자하고 따뜻했다고 회상한다. 마을의 크고 작은 혼례, 상례, 이별과 만남마다 항상 먼저 손을 내밀었고 마지막까지도 이웃을 위해 잠든 삶이었다. 그랬기에 누구보다 평온한 죽음을 맞으리라 믿었건만 운명은 또 한 번 그녀에게 냉혹하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삶의 끝자락에 남은 것은 송두리째 흔들린 영혼과 어둠 속에서 안내자를 기다리던 고단한 심장이었다. 저녁 무렵,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 마을 아낙네들이 장독대 근처에 모이고 있었다. 눈이 내리는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연기가 오르던 부엌에서는 가벼운 웃음소리와 함께 삶의 이야기들이 오갔다. 화 할머니, 손가락 많이 아프셨지요? 장작 패 나르신다더니 오늘은 좀 쉴 수 있나요? 동네 아주머니인 박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화 할머니는 깊은 주름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린 김치통을 내려놓았다. 이 나이에 쉴 틈이 어딨다냐 박씨. 우리처럼 일해야 밥이라도 명줄 지키징 안 그래. 그리고 김치 맛나게 익히려면 내가 돌봐야지. 그 옆에서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눈뭉치를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할머니, 이거 받아봐요. 하며 눈덩이를 던졌지만 화 할머니는 익숙하게 피하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얘들아, 밖에서 놀다 손 시리면 안 돼. 어여 들어와. 할멈이 군밤 구워놨어. 우리 옛날 얘기도 들어줄까?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부엌으로 달려들어왔다.
그중 제일 어린 영수는 화 할머니의 옆구리를 꼭 잡았다. 할머니, 옛날엔 무서운 일 없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벽난로 쪽을 바라봤다. 그런 밤도 있었단다. 하지만 사람은 힘을 모으면 어떤 어둠도 지낼 수 있는 법이요. 그래서 이웃끼리 도와야 한다. 알겠지?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곁에서 어렴풋이 담긴 걱정과 감사가 동시에 번지는 눈길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외딴 시절 마을을 지탱하던 그 품과 미소. 그 순간 낡은 부엌은 마치 따스한 성격이 된 듯 모두의 가슴에 작은 희망을 피워 올렸다. 대를 이을 손주를 기다리다 영호가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린 뒤로 화 할머니의 가슴엔 오랜 기다림과 간절함이 얼기설기 얽혀 있었다. 이른 새벽이면 마당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벽에 걸린 육아 고조 할머니의 사진 아래서 촛불을 밝혔다. 피부티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소서. 할머니의 두 손 가운데선 차가운 겨울 기운조차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듯했다. 오래된 풍습을 따라 간밤엔 노란 종이에 소원을 써 매화나무 가지에 걸기도 하고 사람들은 으슥한 새벽에 산 기슭으로 나가 고사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빌었다. 간혹 부녀자들은 동네 뒷산에 있는 바위신에게 밀밭 이삭을 바치며 자손 번창하소서를 읊조렸다. 당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만약 아기 울음이 터지면 집집마다 팥죽을 쑤어 나누어 먹으며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미신도 퍼져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영호 부부에게 소식이 없자 이웃 어른들은 조용히 무당을 찾아갔다. 한밤중엔 마을 어귀에서 남녀노소 모두 촛불을 들고 모여 작은 제를 지내는 모습이 전통 행사처럼 자연스레 이어졌다. 수줍은 아낙네들은 은밀하게 비녀나 옷고름 한쪽을 빌려 부적을 만들어 한방 구석에 숨겨놓고 어떤 이는 들판의 새벽이슬을 모아 방구석에 뿌리기도 했다. 화 할머니는 늘 기도 중에 불현듯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조만간 대를 이을 씨앗이 우리 집안에 맺힐 것이다. 라며 희망의 말씀을 속삭이는 듯 느꼈다. 이토록 마을 전체가 전통 신앙과 기도, 미신과 희망 속에서 한마음으로 손주의 탄생을 갈망했다. 16년이 지나서야 간신히 맞이한 손주는 대가 이어지는 기쁨을 온 마을에 안겨주었다. 아기가 태어난 날 할머니는 직접 길쌈한 삼배로 아기의 옷과 이불을 만들어 감싸주며 머리맡엔 부적으로 접은 종이와 붉은 실을 함께 두어 악귀를 막으려 애썼다. 이튿날 새벽 집안에서는 이름 모를 허브로 목욕물을 끓이고 문설주에는 고사떡과 팥주머니를 매달아 좋은 기운만 머물 수 있게 했다. 이렇듯 손주의 탄생은 단순히 집안의 기쁨을 넘어서 마을 전체의 계승과 풍요, 그리고 옛 믿음이 살아 숨쉬는 한판의 제의와 같았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순간 화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신앙과 감사가 어린다. 얘야, 너는 선조들의 복, 내 간구의 열매다. 밤마다 촛불 아래 울며 빌었던 기도가 드디어 닿았구나. 그녀는 손주 이마에 3번의 입맞춤을 남기며 부적 같은 기도를 속삭였다. 집안의 마당엔 작은 제단이 마련되고 3일간 할머니는 손주 옆을 지키며 조상님과 신령들에게 영업후 감사의 절을 올렸다. 손주 울음소리가 밤 깊은 곳까지 퍼질 때마다 지난 긴 기다림의 세월이 모두 축복으로 바뀌는 듯했다. 하지만 세월은 여전히 냉혹했다. 손주의 탄생은 운명에게 빌린 작은 기적과도 같았으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소리 없는 이별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옴을 느꼈다. 그럼에도 화 할머니는 남은 힘을 모아 손주를 위해 새벽마다 창가에 촛불을 켰다. 이 집안의 복이 끊기지 않게 이 아이의 걸음마다 신령과 조상님이 지켜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고 늘 반복된 풍습과 의식은 곧 사랑 그 자체로 남아 주변 모두에게 아련한 감동을 주었다. 억지스러운 징조 마을에 겨울 바람이 살을 에이듯 불던 그 밤
유난히 기묘한 정막이 감돌았다. 언제나처럼 허연 김이 피어오르는 부엌엔 한 줌의 온기가 남아 있었으나 창밖에서는 들리지 않던 닭 울음과 싸늘한 고요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때 마을 한복판 오래된 느티나무 위에 새카만 까마귀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까마귀는 밤하늘을 가르며 서너 번 울었고 그 소리는 모닥불 옆에서 이야기 나누던 어른, 조용히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이 모두의 심장을 바늘처럼 찔렀다. 어머, 이 밤에 까마귀라니. 할머니가 소리 죽여 중얼거렸다. 어린아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어른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경상도의 전통 속에서 검은 까마귀는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신령의 사자라 여겨졌기에 온 마을이 숨죽여 그 울음을 듣는 순간 누군가 멀리 떠날 운명을 예감하는 자리는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이때 마을의 무당이 등불을 들고 느릿하게 나타나 중얼댔다. 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면 까마귀가 그 신호를 전하네. 오늘은 부디 아무 탈 없기를. 그녀는 사과와 쑥, 한지로 정성껏 만든 부적을 대문에 붙이고 조용히 주문을 외웠다. 어린이들은 창턱에 팥죽을 놓았고 안악들은 조각보로 촛불을 감싸며 각자의 바람을 속삭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마을의 변화가 찾아온다. 고. 집집마다 작은 알전구만이 희미하게 켜졌고 바람은 멀리서 나직하게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소리를 실어 나르는 듯했다. 불길한 예감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일찍이 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숨을 죽였다. 밖에서 울리는 까마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질수록 모두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한 땀 한 땀 스며들었다. 그날 밤 아무리 두꺼운 소미불로 몸을 감싸도 차가운 예감의 기운은 끝내 잠든 심장을 덮쳤다. 밤하늘을 찢는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퍼지던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두려움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솥뚜껑에 손을 얹은 채 지난 세월 속에서 들어온 수많은 징조를 떠올렸다. 이 밤이 끝나면 정말 무언가 달라질까? 할머니는 아픔과 두려움이 엉킨 속내를 숨긴 채 어린 손주의 머리칼을 망설이며 쓸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한 번 가족을 잃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서릿발처럼 스며들었다. 부엌 한켠에서 조용히 일을 돕던 박씨 아주머니는 두 손을 꼭 쥐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다. 그 따스한 손끝마저도 까맣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지킬 수 있기를 속삭였다. 이때 느티나무 아래 모여 앉은 노인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한 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젊은 시절에도 이런 밤이 있었다네. 그날도 까마귀 울음이 퍼졌고 다음 날엔 슬픈 소식이 찾아왔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뜨락 구석에서는 아이가 울음을 삼키듯 숨죽였다. 마지막으로 무당은 희미한 빛 속에서 자신의 부적을 손에 꼭 쥐고 사뭇 단호한 표정으로 주문을 외운다. 그녀의 내면에도 공포와 책임감이 서로 얽혀 있었다.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이 마을에 두려움만이 남아버릴 수도 있다.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작은 희망과 커다란 불안이 온 마을을 뒤덮은 채 모두는 각자의 마음속 공포와 조용히 맞서고 있었다. 차가운 장례식과 불길한 날 하얗게 내리는 눈과 바람이 몰아치는 사이 마을 한 구석에서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할머니화의 마지막 길을 보내기 위한 장례식장은 그 차가운 기운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산골마을의 겨울, 죽음은 늘 한층 더 깊고 두터운 어둠이 되었다. 천으로 감싼 관이 마룻바닥에 놓이고 곁에는 조심스레 불을 붙인 향이 은은한 연기를 뿜어냈다. 모인 이들은 옅은 숨, 떨리는 손끝,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오늘은 진짜 좋지 않은 날이야. 노인들은 전에 내려오는 옛력을 기억하며 손가락으로 조용히 부적을 그린다. 동네 무당은 머리에 붉은 끈을 두르고 시끄럽게 쟁반과 종을 두드리며 사라진 혼이 잘 쉬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때 바깥에서는 랑랑한 까마귀 소리가 또다시 귀청을 때리고 어린아이가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품에 안겨 숨죽이고 있다. 바람 한 줄기가 장례실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자 촛불이 흔들리고 모두의 심장도 함께 덜컥 요동쳤다. 사람들은 옛 풍습을 따라 밤이 깊기 전에 반드시 매장을 마쳐야 한다고 믿었다. 관이 너무 오래 머물면 혼이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마치 주문처럼 퍼졌다. 따라서 어른들은 서둘러 산 기슭에 얼어붙은 땅을 파고 어린 조카들과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를 끝내지도 못한 채 얼른 뚜껑을 닫으려 한다. 그러나 땅이 딱딱하게 얼고 삽이 들어갈 때마다 옆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고 아무도 나서서 앞장을 서려 하지 않는다. 이런 때 무심코 저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에 다들 등골이 서늘해진다. 누구 하나 크게 슬퍼할 틈도 없이 장례는 빠듯하게 진행된다. 젊은이 몇 명이 힘겹게 관을 옮기고 중년의 어른들은 흙을 한 줌씩 뿌리며 고개를 돌린다. 불길한 날의 그림자가 모두의 어깨축지에 내려앉아 이별의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는 냉담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화 할머니의 딸은 마른 눈물로 속삭인다. 엄마, 부디 저 세상에서는 평안하시길. 그러나 그 말마저 하늘로 곧장 흩어지는 듯 대지에는 오직 사무치는 바람과 까마귀의 울음만이 오래도록 남았다. 장례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누구도 먼저 문을 나서지 못하고 조용히 미동만 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등불을 끄지 못한 채 그날 밤을 고요하게 떠넘겼다. 마치 무언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차가운 죽음이 한 번 더 인연을 시험하고 가는 불길한 기분이 어두운 골목마다 스며들어 있었다.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기 전날 밤, 화 할머니의 큰딸은 잠든 채 오래된 조상의 그림자가 길고도 무거운 한숨과 함께 다가오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흰 천으로 얼굴을 덮은 노파가 조용히 손짓하는 모습을 보았다. 노파는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하라, 밤이 길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차가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깨어나 담요를 부여잡자 손끝도 가슴도 얼어붙을 만큼 새우산한 한기가 감돌았다. 그는 아무에게도 이 꿈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만 깊은 불안을 껴안은 채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장례 당일 마을에는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바람은 고인을 향한 슬픔처럼 집집마다 문풍지를 흔들었다.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은 검은 두루마기를 몸에 감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른 새벽 곡소리는 마치 한 맺힌 노래처럼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아이들은 그 슬픔의 무게에 눌려 서로 품을 파고들었다. 누군가는 무심코 한숨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촛불 너머로 창밖을 바라보다 슬며시 손을 모았다. 바로 그때 할머니의 외손녀가 불현듯 목례를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뗐다. 어젯밤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언덕 너머로 걸어가셨는데 뒤돌아보며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손을 흔드셨어요. 가족과 친척 모두 조용히 숨을 삼키고 방 안엔 순간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옛 풍습을 따라 부적을 문설주에 붙이고 누군가는 팥죽을 조용히 내왔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누가 문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연민이 커다란 구름처럼 드리워졌다. 마침내 영구가 마당으로 옮겨지는 순간 제일 추웠던 겨울바람이 우렁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관뚜껑 위에 눈발이 소용돌이쳤다. 검은 입김을 내뿜는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맞추었고 고인의 딸은 발목 뒤로 끝없이 스며드는 한기의 울음인지 호흡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때때로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를 부르는 듯 서늘하게 가슴을 울렸고 종소리와 함께 사라져가는 장지 쪽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겨울의 장례식은 단지 이별의 의례가 아니라 밤과 어둠, 불길함과 소망, 그리고 조상의 꿈과 미래를 잇는 운명의 의식처럼 남았다. 괴이한 소리가 들려오는 세 번째 밤이 찾아왔을 때 산골 마을에는 불길한 예감이 짙게 내려앉았다. 장례식장은 이미 냉기가 스며들었고 관 옆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촛불마저 흔들릴까 두려워 조심스레 숨을 죽였다. 밤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로지 멀리서 들려오는 삐걱대는 대문 소리와 때때로 사위어가는 눈송이의 속삭임이었다. 젊은이들은 서로 무서움을 감추려 가벼운 농담과 옛날 이야기로 긴장을 풀려 했으나 어느 누구도 내심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어둠 한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관 쪽에서 울려 퍼졌다. 처음엔 누구나 쥐가 바스락이는 것이라 여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이질적으로 변해갔다. 마치 누군가 내부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혹은 바닥을 긁는 손톱 소리 같은 신경을 긁는 음률이었다. 농담을 던지던 청년들마저 순간 얼어붙고 등줄기를 따라 싸늘한 한기가 내리꽂혔다. 촛불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는 틈에 구석에 앉아있던 화 할머니의 딸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는 마음 깊숙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눈길을 관에서 떼지 못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잠시 멎더니 그 틈을 타 창문 너머로 또각또각하는 소리가 닿았다. 어느새 장례식장 구석에서 새까만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마저 얇아진 것 같은 기분이 엄습했다. 나이가 많은 이들은 마음속으로 주문을 중얼거리며 주먹을 세게 쥐었다. 이 밤만은 제발. 할머니의 큰딸은 타는 갈증과 서늘한 등골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억 저편 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가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녀는 어렴풋이 하얀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서성이는 모습을 보았고 그 정적과 슬픔이 현실과 꿈의 틈을 융합시켰다. 급기야 3살 난 손주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할머니 여기 와요. 라는 외침이 밤의 침묵을 가르고 번졌다. 전율이 일순간 모두를 휩쓸었고 어른들은 발끝마저 얼어붙은 채 서로의 표정만을 바라봤다. 그 순간 관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과 속삭임이 살아있는 목소리도 죽은 자의 것이라 하기 힘든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듯했다. 천천히 방 안의 온기가 꺼져가면서 각자의 감각은 가혹하리만치 예민해졌다. 누군가는 자신의 심장이 너무 커다랗게 뛰는 소리에 귀를 막았고 누군가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참았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팔뚝은 땀으로 젖었고 그 이마 위로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관을 등지고 있던 젊은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조상신께 속삭이듯 읊조렸다.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부디. 순간 밖에서 불쑥 날카로운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음새마다 얼어붙은 문틈 사이로 어둠이 기어들자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두 눈을 크게 뜬 채 무언가를 응시했다. 방 안에는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감정은 공공의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무당이 은은한 종소리를 울리며 부적을 손에 꼭 쥐고 검은 그림자에 대고 조심스럽게 주문을 외웠다. 이 밤 악귀와 사령이 넘보지 않게 해주소서. 이 가족, 이 마을을 지켜주소서. 그 순간 아주 약하게 관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한숨이 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모두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밤의 모든 기척, 떨림, 떨리는 촛불과 한 줄기 바람까지도 이승과 저승이 엇갈리는 경계선에 선 것만 같았다. 마치 누군가 진짜로 돌아온 것 같은 그 차가운 공포와
신비로움 속에서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지 못했다. 한밤중 외진 장례식장 안쪽 구석에선 어른들이 촛불 너머로 속삭이는 소리가 은밀하게 흘러나왔다. 이 밤에 관 옆에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네. 한 할아버지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끝은 불안하게 떨렸고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옆 사람 귀에 입을 가까이 댔다. 어린 것들은 절대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해야 해. 그 밤에 붙잡히면 혼이 따라가는 수가 있다지. 다른 이가 불쑥 합을 맞췄다. 며느리야, 절대 촛불을 스스로 꺼뜨리지 말거라. 불씨가 꺼지면 죽은 이가 다시 길을 더듬어 온다고 했어. 오래된 전설이 이 동네엔 남아있지 않느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촛농이 흘러내리는 초를 가만히 붙들었다. 그러게 오늘은 아무도 뜰에 나가지 말자꾸나. 까치 소리나 까마귀 울음이 들린다면 곧 누군가 우리 곁을 스치고 간다는 신호라 하니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꽉 움켜쥐었다. 이렇게 차가운 장례식장 안의 어른들 사이에 오가는 숨죽인 속삭임은 밤의 긴장감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기척이 돌고 그들의 불안한 대화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전해져 모두가 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기도를 삼켰다. 손주가 입을 열고 소름 끼치는 귀한 방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모닥불의 따스함도 촛불의 출렁임도 그 밤의 정적을 깨뜨릴 수 없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3살박이 손주가 꿈틀거리더니 갑자기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가느다란 손끝이 곧장 관 쪽을 가리켰고 눈물이 범벅인 목소리로 할머니라고 외쳤다. 모두의 심장이 덜컥하며 내려앉았다. 가족들과 친척들은 놀람과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작은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다. 손주의 다음 목소리가 모두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할머니가 저를 불러요. 관 안에서 할머니가 아파요. 꺼내달래요. 그 연약한 운걸거림은 방 안을 천천히 맴돌았다. 어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한 어른은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누군가는 급히 아이를 안아 달래려 했지만 그 작은 몸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끝없이 울기만 했다. 순간 관 안쪽에서 무엇인가 긁히는 듯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고 방을 메우던 침묵이 더 두꺼워졌다. 누군가는 이것이 일종의 환청이나 외부의 바람소리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으나 그 소리는 점차 더 명확하고 기이하게 들렸다. 그러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관 속에서 퍼져 나왔다. 나 아직 살아있어. 춥다. 꺼내줘.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 기묘하고 한스러운 울음소리에 가족들은 공포와 걱정, 그리고 주저함 사이에서 갈등했다. 친척 중 한 명이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다. 설마 진짜 살아계신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손주를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마루 밑에서 창밖의 바람소리를 확인하려 했고 누군가는 관에 귀를 대어 한 번 더 숨소리를 들으려 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점차 극에 달했고 등불은 더욱 힘없이 떨렸다. 손주는 팔짱을 끼고 관 쪽을 주시하며 할머니 여기 계세요. 할머니 깨어나세요. 라며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기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요동쳤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할머니의 누이 동생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 오래전 동네에서 돌아가신 노인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묻은 땅이 차갑다며 슬피 울었다지. 관 속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냐마는 오늘 밤처럼 징조가 겹칠 땐 절대로 경솔하게 행동해선 안 된다. 집안의 기운이 한껏 가라앉는 동시에 밖에서는 또 한 번 까마귀가 서너 번 울음을 토해냈다. 두려움과 궁금증, 그리고 각자의 믿음이 한데 얽혀 그 방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현실과 비현실,
슬픔과 소망, 공포와 책임감이 소용돌이치던 그 밤은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충격과 숙연함으로 남았다. 방 안에서 들려온 관 속의 기이한 울음소리와 손주의 외침을 들은 직후 가족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며 불안 속에 휩싸였다. 할머니의 장녀는 두 손을 부여잡은 채 숨을 조용히 내쉬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하며 눈가에는 두려움이 번졌다. 장남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집안을 서성였으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가 도저히 가시질 않았다. 어린 손주는 여전히 관을 바라보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댔다. 집안 어른들 중 몇 명은 과거에 들었던 전설과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서로 속삭였다. 한편 젊은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울음을 삼켰다. 혹시 우리 집안에 무슨 큰 저주가 내린 건 아니겠지 하며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다. 이처럼 무겁고 음산한 분위기는 벽을 넘어 이웃집으로 퍼져갔다. 옆집 아주머니는 다음 날 새벽 뜰에서 들려온 속삭임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마을 노인들은 관 속 목소리가 들리면 악귀의 징조라며 가족에게 팥죽을 돌리도록 권했다. 동네 아이들은 울면서 할머니네 집 근처에 가길 꺼렸고 학교에서도 밤사이 있었던 괴담을 조용히 전하기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가 으스스한 기운에 휩싸였다. 저녁만 되면 집집마다 문을 꼭 잠갔고 부엌 창문에 헝겊 조각을 묶는 풍습까지 나타났다. 장례 기간 내내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여 속삭였고 가끔씩 삼삼오오 모여 이번에는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며 서로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렇게 집안의 공포는 이웃, 골목, 마을로 전염되어 긴 겨울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차가운 땅 속에서의 부활, 기이한 생명 장래의 슬픔이 가시지 않은 겨울 새벽, 가족들은 아직도 밤마다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그때였다. 차가운 땅 밑에서부터 어딘가 모를 떨림과 흐느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무거운 관 뚜껑 너머로 찬기운이 새우며드는 듯 하더니 갑자기 어린 손주의 발치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어른들은 움켜쥔 손에 식은땀이 맺히고 아이들은 조마조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 마치 오래된 금기가 깨지는 것처럼 관에서 섬뜩한 소리가 은밀하게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리가 없다. 묻힌 관이 스스로 흔들릴 리가 없다고 다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무서운 호기심과 염려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마침내 몇몇은 참지 못하고 관을 열기로 했다.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관 뚜껑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화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하얗게 말라가던 볼은 붉은 기운을 띠고 단단히 감겼던 주먹은 천천히 흐느적거리며 살짝 움찔거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더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뿜었다. 할머니,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러자 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주었고 까맣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메마른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다. 배고프다. 날 꺼내줘. 닭고기, 고기가 먹고 싶어. 마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존재가 남긴 한마디였다. 손주를 끌어안으려는 손길은 이상하게 뻣뻣하고 차가웠으며 가족들은 섬뜩한 싸늘함에 숨을 삼켰다. 화 할머니는 기이하게 힘이 세진 듯 힘겹게 일어나 앉아 딸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몸을 가누는 동작마저 사람 같지 않고 날카롭게 번뜩이는 시선에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겁에 질린 채 뒷문과 창문을 단단히 닫기 시작했다. 죽음에서 돌아온 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며 동네 어르신들은 밤마다 촛불을 밝히고 들판에는 팥죽을 끓여 악귀를 쫓았다. 동틀 무렵이면
누군가는 집 앞 현관문에 가지런히 부적을 붙여놓고 아이들은 도저히 할머니 가까이에 가려 하지 않았다. 차가운 장례식에서 되살아난 이 기이한 생명, 그 밤이 남긴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마을을 뒤덮은 음산한 불길함은 오랜 시간 모두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화 할머니의 집 근처를 지난 사람들은 문득 따뜻한 영이 대신 기이한 냄새가 스며드는 걸 느꼈고, 밤에는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누군가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평소 입에 대지 않던 고기나 날 것을 지나치게 찾는 모습에 가족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중 할머니의 딸은 깊은 밤마다 거칠게 숨 쉬는 소리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속삭임에 덜덜 떨었다. 한편 집 앞마당을 어슬렁거리던 검은 개가 다음 날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할머니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번져갔다. 아이들은 점점 집안을 돌며 울음을 터뜨리거나 겁에 질려 숨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닭과 고양이마저 회피하는 듯 할머니 곁을 피해 다녔다. 이상하게도 새벽녘마다 할머니의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누군가 외며 곡을 부르는 듯한 차가운 노랫소리가 퍼졌다.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지고 죽음 너머의 존재가 가족과 마을을 어정쩡한 틈새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하루가 다르게 손가락 마디와 얼굴빛이 기이하게 선명해지고 눈동자에는 자꾸만 이상한 광채가 맴돌았다. 식구들은 속으로 더 이상 예전의 우리 할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마다 촛불을 끄지 못했다. 기이한 징조가 점점 뚜렷해진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은 점점 더 명확해지는 이상한 기운에 압도당했다. 화 할머니는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피부는 빨갛게 빛나고 전에는 푸석하던 손이 마치 젊어진 듯 힘이 넘쳤으며 걸음걸이마저 기이하게 가벼워졌다. 매 끼니마다 고기나 피 냄새를 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허겁지겁 달려들었고, 밤이면 몰래 마당을 빙빙 돌다가 집안 식구들이 깨어나는 소리에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곤 했다. 아이들은 어느새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했으며, 동네 저녁이 되면 닭장, 개의리에서 이상한 울음소리와 경련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족들조차 옆에 누워 자는 게 꺼림칙해 아침이면 서로의 얼굴을 쏘아보며 불안을 떨쳐내려 했다. 며느리는 자주 깊은 밤 갑작스레 문틀을 긁는 발톱 소리, 바람 소리에 깃든 한숨, 창가에 드리워진 그림자에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아들은 식음도 전폐한 채 집안을 맴돌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마른 눈물을 훔쳤고, 어린 손자는 밤마다 절대로 할머니 방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고 소리내어 외쳤다. 이상한 일은 마을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밤마다 뜰에서 새까만 그림자를 보았다며 오싹하게 속삭였고, 새벽녘에는 이웃집 닭장이 멋대로 열려 새끼 닭이 사라지는 일도 잦아졌다. 밤에 문을 닫지 않은 집에는 바닥에 이상한 검붉은 자국이 남아있고,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한밤중에 뜰을 파헤치는 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사건들이 몇 번 거듭되자 노인들은 옛날 전설이 되살아난 것 같다며 초조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 사이에선 밤에 아무도 그 집을 쳐다보지 마라, 할머니 손에 잡히면 혼이 뺏긴다 는 괴담이 소문처럼 퍼졌다.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집안에 벌어진 이상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모두가 위축된 표정으로 일찍 귀가하기 바빴다. 엄마들은 저녁마다 팥죽을 쑤어 창가, 문지방, 마당 돌틈에 몰래 흩뿌리며 애군을 막으려 애썼고, 동네 아저씨들은 저녁마다 삼삼오오 모여 촛불을 피우고 무언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이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밤이 깊을수록 그 기운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밤이 깊어질수록 할머니 집에 스며든 기운은 더욱 날카롭고 사악해졌다. 어느 날 새벽, 안개가 마을 길목을 덮을 무렵 이웃집 개들이 이유 없이 동시에 짖어대고 어린아이는 꿈속에서 날카로운 손톱이 창문을 긁는 소리를 들었다며 잠에서 깼다. 그날 이후 낮에도 햇빛이 어딘지 싸늘하고 이따금씩 할머니가 없는 곳에서 그녀의 기침이나 흐느적거리는 그림자마저 목격하는 이들이 늘어갔다. 빨래터에 혼자 있는 여자아이 머리카락이 누군가 만지는 듯 스르륵 움직였고 닭장이 찢겨나간 뒤 새벽이면 뜰하게 붉은 핏자국이 흩어져 있었다. 한밤중 할머니 방에선 이상한 속삭임과 한숨 같은 노랫소리가 들렸고 가족 중 누군가는 거울에 살짝 스치는 낯선 형체에 넋을 잃을 뻔했다. 밤의 공기가 고요하다 못해 귀가 먹먹할 정도로 무거운 가운데 촛불마저 이유 없이 꺼졌다가 켜지는 일이 반복되니 집안 어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신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에서 물을 뜨던 안악이 깜박 졸다 눈을 떴는데 마치 부드러운 손길이 발목을 움켜잡던 감각이 살아있었다고 떨며 전했다. 이런 괴담은 삽시간에 퍼져 아이들은 해가 지면 절대로 길에 나가지 않았고 젊은 청년들도 들판을 지날 때면 등을 돌려 달리기 바빴다. 긴장감은 극에 달해갔다. 그런 불안의 절정 속에서 어느 제삿날 밤 피를 머금은 달빛 아래 가족들이 방 안에 모여 촛불을 두른 채 두 손을 모으던 그때 문틈 사이로 차가운 손끝이 서서히 기어들어와 방문을 긁적였다. 그리고 아무도 방 밖을 감히 쳐다보지 못한 그 순간 집안 전체가 본 적 없는 한기가 덮쳐와 모두가 비명을 삼키듯 숨죽였다. 마치 할머니가 이미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연해지는 밤이었다. 마을 전체가 불안함을 함께 느꼈다. 경상도의 깊은 겨울밤 한 집에 불어닥친 이승과 저승 사이의 사건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가족들만이 느끼던 두려움이었으나 누군가 소공어리듯 밤마다 할머니 집 근처에서 으스스한 기운을 감지하게 되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 황량하고 차갑게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피하며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가장 먼저 변화에 민감했던 것은 아이들과 가축들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주변을 맴도는 듯 닭들은 새벽마다 깃털을 헝클인 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개들은 밤새 울부짖다가 한순간 조용해지곤 했다. 지나가는 이들은 문득 등 뒤에서 바람이 스치면 그저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결코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지 않았고 가족조차 아직 따뜻한 내음이 남은 집을 등지고 밤마다 침을 삼켰다. 이런 가운데 어른들도 불길한 낌새를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낙네들은 우물에서 물을 뜨다가 저 멀리서 하얀 그림자가 스치고 마을 노인들은 밤이면 불현듯 가슴 한가운데로 등골이 차가워지는 한기를 느끼곤 했다. 마을의 남정네들은 밤마다 집안의 대문과 창틀을 재차 확인하고 잠그었다. 누군가는 뒤뜰에서 사라진 고양이를 찾다가 이상한 붉은 얼룩을 보고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다. 할아버지끼리 모여 앉으면 입을 모아 이건 옛날에 들었던 주술의 징조와 흡사하다라며 떨리는 소리로 과거의 전설을 이야기했다. 그 불안은 집집마다 일상으로 침투했다. 식구들은 촛불과 팥죽, 말린 쑥 같은 옛 풍습에 매달리며 가시지 않는 두려움을 달래려 했고 어린아이들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서로 손을 꼭 잡았다. 경상도 산골의 조용한 겨울밤,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집 안 깊숙이 숨어들었으며 바람이 문풍지를 두드리는 소리에도 온 가족이 놀라 숨을 죽였다. 그런 밤이 이어질수록 마을은 점점 어둠에 삼켜지고 묵직한 불안이 눈보라처럼
사람들 마음 한가운데 내리꽂혔다. 마을 전체에 들이운 불길한 기운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해가 저물고 창문마다 녹슨 빗장이 걸리면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죽이고 방 안에 몸을 숨겼다. 마치 무형의 손길이 창밖을 스치듯 산골 골목마다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흘러가곤 했다.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어대고 닭장의 닭이나 마당의 검은 개들이 연이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이는 밤중에 우물가에서 흐느끼는 노파의 실루엣을 봤다고 소공어렸고, 누군가는 푸른 불빛이 집 뒤편을 맴도는 환영에 사로잡혔다고 날이 밝자마자 등골을 싸쥐고 뛰쳐나왔다. 이런 괴현상을 견디다 못한 마을 어른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방식대로 대동굿을 준비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쑥과 대추, 그리고 팥죽을 나누며 집집마다 부적을 써붙였다. 무당이 붉은 천을 두른 채 집 앞에서 장구를 두드리고 연이어 빗물에 젖은 마당 한복판에 촛불을 밝히며 신령에게 간절히 빌었다. 사람들은 밤새 창문 아래 붉은 실을 걸고 아이들 이맨 숟가루로 부적 문양을 그려 귀신의 손이 닿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밤마다 바람에 섞인 한 맺힌 목소리와 문을 긁는 살가운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어둠이 스스로 생명을 얻어 마을을 조여오는 것처럼 모두의 가슴 속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차가운 한숨만이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낯선 손님과 엄청난 비밀 동네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 이방인은 등을 곧게 세우고 말했다. 내가 오기 전 이미 몇몇 곳에서 학교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축이 연이어 사라진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특히 가족 중 어린아이는 산혼에게 가장 먼저 붙들릴 위험이 커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아이의 혼이 빨려들고 결국 온 집안이 저주에 휩싸일 수 있소. 흔히 100일 바이리를 넘기면 사령 시링의 힘이 극에 달한다지요. 마을의 작은 떨림이 온 방을 감쌌다.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방법은 없는 건가요? 라고 묻자 이방인은 뚜렷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허리춤에서 쪽지를 꺼내 마른 손가락으로 주물렀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주문과 부적, 그리고 신령의 나뭇가지, 특히 뽕나무 잎으로 그 혼령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시도이며 모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밤이 깊기 전에 준비를 갖추고 그 집의 문턱을 넘어 부정한 기운이 머무는 곳에 이 의식을 벌어야만 해요. 주막 구석에서 놀란 노파가 기침했다. 혹시 정말 집안의 누군가가 완전히 사람이 아닌 게 된다는 건가요? 이방인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워졌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방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 마을의 운명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감히 말할 수 없는 저승의 그늘과 맞서야만 악기를 끊고 모두의 생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긴장과 비밀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운 파문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저며갔다. 저녁이 늦어갈 즈음 마을 장정들과 무당 그리고 낯선 이방인이 할머니 집 앞들에 모였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핥히었고 어디선가 쓸쓸한 까마귀 울음이 들려 귀까지 얼어붙는 듯했다. 한복 저고리를 겹겹이 껴입은 아낙네들은 각자 가져온 팥죽과 마른 쑥을 모아 작은 화로에 올려두었다. 무당의 손에는 붉은 끈에 엮은 복숭아, 나뭇가지와 뽕나무 잎, 낡은 부적이 들려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흰 동그라미가 칠해지자 그 위로 굵은 소금과 숯이 정성스럽게 뿌려졌다. 이방인은 이마에 구슬땀을 맺힌 채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손에 작은 붉은 실을 쥐어주며 나직하게 소리쳤다. 이제 모두 그 무엇이 나오든 눈을 떼지 말고 이름을 절대 부르지 마십시오. 심장이 약한 자는 뒤로 물러나시고 두려움이 커도
촛불을 절대로 끄지 마십시오. 이 경고는 밤 공기 속에 퍼지며 모두의 심장을 죄었다. 무당은 주문을 속삭이며 북소리와 쇳소리를 동시에 울렸다. 무게감 있는 북의 울림은 점점 빠르고 커졌고 하늘을 찌르듯 치켜든 법회가 밤하늘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순간 마루 밑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더니 집안 깊은 곳에서 낮고 긴 신음이 울려 퍼졌다. 화로의 불꽃이 갑자기 푸르게 흔들리고 촛불셋은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불이 꺼질 듯 흔들렸다. 어느덧 할머니 방 문틈에는 초록빛 액체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방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과 실소리가 뒤엉켜 삭막한 공포를 자아냈다. 모두가 움찔했지만 이방인은 처음과 변함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고 무당은 부적을 타오르며 사람들에게 둘러서라고 외쳤다. 바로 그 순간 천장에서 오래된 초가 한 번에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땅을 치며 뛰쳐나와 하늘을 맴도는 악취가 덮쳤다. 기이하게 뒤틀린 그림자가 하얀 동그라미 밖으로 나오려 하자 이방인은 번개같이 뽕나무 잎을 내던지며 외쳤다. 저승의 원혼이여 이 터를 떠나라. 이 마을 사람의 삶에 더는 손대지 마라. 모두는 한마음으로 외쳤다. 가라 돌아가라. 북소리와 주문, 사람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한밤 어둠 속에서 괴상하게 찢어지는 비명이 멀어지고 마침내 하얀 동그라미 안에 있던 숯과 소금만 남아 적막이 스며들었다. 응축된 공포와 신비로운 긴장감,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감시하던 밤은 오랫동안 그 마을의 전설로 남았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마을을 훑던 어느 오후, 낯선 이가 고개를 숙이고 먼지 낀 도포를 입은 채 어귀를 지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어딘가 무겁고 두 눈엔 오래도록 바깥 세상에 익숙해지지 못한 불안이 서려 있었다. 주민들은 그의 등 뒤에 맴도는 희미한 그림자와 바람결에 떠도는 기이한 한숨소리에 얼떨떨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을 청하던 그가 동네 주막에 앉자 누구랄 것도 없이 소공어림이 퍼졌다. 모두가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이방인은 손에 쥔 작은 부적과 낡은 법구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주막 여주인이 두 손 모아 그에게 차를 내오자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듯 옅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이곳에 오래된 전설이 살아 숨쉰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장례식과 관련된 소문이 자꾸 귀에 들어오는데 혹시 그 노인의 집이 어디쯤 되는지요? 여주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최근 벌어진 기이한 현상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괴담, 마을을 뒤흔드는 불안에 대해 속삭이듯 털어놓았다. 어느샌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그의 주위에 앉았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때 이방인은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목패를 풀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간직한 듯한 주술사의 징표였고 그제야 사람들의 놀란 눈빛이 마주쳤다. 그는 낮은 음성으로 경고했다. 이 마을에는 지금 이미 인간이 아닌 존재가 머물러 있습니다. 죽음에 지지 않은 혼, 이승의 미련을 가진 자, 그리고 악기 이키이까 새어드는 밤마다 누군가의 혼이 붙들리고 있지요. 사람이 아닌 기운, 생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상한 영혼에 잠식됐음을 설명했다. 100번째 밤, 생사를 건 싸움 100일째 밤이 찾아오자 마을 전체는 숨을 죽인 채 긴장 속에 잠겼다. 허연서리가 내려앉은 산골 마을의 한가운데 할머니의 집에는 어둠이 검게 풍덩 내려앉았다. 고요한 밤 공기를 뚫고 멀리서 까마귀가 연이어 울부짖었고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엔 해묵은 두려움이 서렸다. 바로 오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면이란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늦은 저녁이 되어 잿빛 하늘이 완전히 닫히자 집 안에는 촛불 수십 개가 일제히 켜졌다. 무당은 붉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에 제단을 만들고 굵은 소금과 숯, 진한 쑥, 그리고 피로 얼룩진 붉은 실로 장식된 부적을 곳곳에 내걸었다. 남정네들은 떨리는 손으로 진동하는 젓가락을 들고 아이들과 노인들은 방 한 구석에 모여 서로를 끌어안았다. 누구나 한 마음으로 속삭였다. 오늘 밤 제발, 제발 우리 모두를 지키소서. 그 순간 안방에 격렬한 한기가 몰려들며 벽이 우지끈거리고 할머니는 기이하게 변해가던 모습 그대로 바닥을 긁으며 천천히 기어올랐다. 두 눈은 짐승같이 붉게 번뜩였고 입계는 이해할 수 없는 울음이 맴돌았다. 무당이 주문을 외칠수록 방 안에서 거짓 모양의 그림자가 꿈틀거렸고 숨죽인 기도 소리에 창문이 흔들렸다. 이 밤 저승사자의 그림자가 지나가나니 사람의 혼을 놓치지 말라. 도포를 입은 이방인과 마을의 장정들이 한데 일렬로 서서 굵은 뽕나무 가지와 초록빛 부적을 단단히 쥐었다. 무당은 마지막 용기를 내어 북을 힘껏 치며 외쳤다. 지금이니 모두 붙잡아라. 악귀는 이 집을 떠나라. 그 순간 할머니가 괴성을 내지르며 장정들에게 달려들었고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일었다. 누구도 물러서지 못한 채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두려움을 삼키고 이미 사람이 아닌 존재와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살을 내는 한기, 굵은 눈물,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천장 위로 몰아치는 기괴한 바람이 뒤엉켰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이 손에 뻗친 붉은 실을 놓지 않고 누군가는 절망에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끝까지 할머니의 혼을 설득하려 애썼다. 바닥에는 핏방울 같은 촛농이 흐르고 어둠은 온 집안을 집어삼킬 듯 물결쳤다. 마지막 순간 무당이 부적으로 할머니의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자 이승과 저승의 문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함과 한숨, 그리고 차가운 침묵이 순식간에 마을을 삼켜버렸다. 순간 할머니의 몸이 크게 뒤로 젖히더니 마지막 일격을 맞은 듯 온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검은 연기는 서서히 천장 틈으로 빠져나가며 한 차례 모진 울부짖음과 함께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차가워졌다. 모두는 무릎을 꿇은 채 숨도 쉬지 못하고 그 기이한 풍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할머니의 눈동자 속에서 짧은 순간 사람다운 정이 스치는 듯 했으나 금세 모든 빛이 꺼지고 말았다. 이방인은 자신의 손에 피가 내릴 때까지 부적을 내리쳤고 무당의 목소리는 갈라지다 못해 속삭임으로 겨우 이어졌다. 방 안은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순식간에 삭막하고 서글픈 정적이 찾아오면서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이 함께 몸을 떨며 마치 살아있는 홀령이 빠져나간 집안에 아직도 차가운 한기가 돌아다니는 듯한 착각에 휩싸였다. 밤 공기는 더욱 서늘하게 식어가고 불안과 안도의 마음이 뒤섞여 작은 방 안을 채웠다. 눈발은 조용히 밖으로 내려앉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집을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장정들과 무당, 이방인은 천천히 방 한가운데에 놓인 할머니의 몸 쪽으로 다가갔다. 할머니의 숨은 이미 완전히 멎어 있었고 생전의 모습과는 달리 한없이 말라붙은 피부와 굳어진 손끝만이 남았다. 방 한가운데 남겨진 부적과 타버린 초, 쑥 내음이 아직도 이곳이 완전히 인간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그렇게 100일의 밤 마을을 뒤덮었던 악귀의 기운은 마침내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남긴 상은 밤마다 남몰래 흐르던 눈물의 흔적과 사람들 가슴에 새겨진 공포의 기억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남았다. 밖으로 나오던 첫마디, 누군가는 두려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100일이 되면 절대로 장례를 집안에 두지 마라. 우리는 오늘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 겨울밤의 신음처럼 그 밤의 진실은 오랫동안 마을을 감싸고 저주처럼 속삭였다.
이상한 결말 눈이 먼 오전, 마을은 지난밤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초가집마다 들려오는 한숨소리, 종아리를 때리는 바람마저 아직 저승의 한기가 밴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만견이 모여든 집안에는 처참하게 부패한 할머니의 시신만이 남아 있었고 누구도 손을 뻗어 가까이 다가가려 들지 않았다. 모두는 거친 숨을 내쉬며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 란 의문과 두려움을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 품고 있었다. 장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더 이상 집안의 시신을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차가운 땅속 깊이 묻었다. 구식 절차는 모두 생략되었으며 오직 소금과 숯, 붉은 실, 촛불을 여러 겹 둘러 얼른 입관식을 치르는 것에 그쳤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 돌아와 팥죽을 끓이고 문설주마다 신속히 새 부적을 붙였다. 할머니의 집은 며칠간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 부근을 쳐다보는 것조차 겁내며 입을 다물었다. 며칠이 지나 눈보라가 잦아들 무렵 마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마을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사라지지 않는 불안의 껍질에 불과했다. 밤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기운, 바람결에 실려오는 익숙했던 이름 모를 흐느낌, 비에 젖은 집 벽에 번지는 그림자,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명확히 각인되어 영영 지워지지 않았다. 노인들은 더 단단히 입을 닫고 아이들에게 예전보다 더 강하게 밤 외출을 금했다. 누군가는 주막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다가도 불현듯 문득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 동동장단을 맞추며 추억과 공포를 털어놓았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밑에는 종종 고양이나 개들이 의미 없이 먼 곳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짖거나 도망치기 일쑤였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변치 않는 공기,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이 입을 모아 속삭이던 한마디, 그 밤의 탁한 그림자는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 두꺼운 이불을 더 덮고 해가 지면 촛불을 끄지 않으며 팥죽과 말린 쑥을 머리맡에 두는 습관을 오래도록 이어갔다. 그리고 신년이 돌아왔을 때 할머니의 집터에는 조용히 작은 무덤이 세워졌다. 아무도 그 앞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언젠가부터 마을을 떠돌던 이방인들도 익숙히 그 길을 돌아갔다. 그러나 겨울밤만 되면 누군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잊혀질 듯한 한숨과 지나간 영혼의 뒷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렇게 이 전설은 누구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긴 겨울밤마다 나직이 속삭여지는 또 다른 공포로 오랜 마을의 기억 속에 자취를 남겼다.